옛날 옛적 한국 경상남도의 창원 지역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씨앗에서 시작되었는데, 씨앗이 뿌리를 내린 그날부터 정원은 마법의 힘을 지니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정원의 존재는 오직 소수의 마을 원로들만이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 신비로운 장소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마을 원로들은 정원이 창원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주원이 살고 있었다. 주원은 어릴 적부터 늘 전설의 정원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그곳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꿈을 꿨다.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밑에서 자주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고, 조금씩 정원에 관한 정보들을 모아갔다. 주원은 마침내 자신만의 비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이 잠든 밤에 몰래 정원으로 들어가 보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달빛이 창원의 산과들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주원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정원이 있다는 숲속으로 향했다. 숲은 밤에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나무들은 마치 수호자처럼 서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러운 노래를 불렀다. 주원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의 호기심과 꿈은 두려움을 뛰어넘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주원은 마침내 정원의 입구라 추정되는 곳에 도착했다. 정원은 예상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각종 꽃들이 밤에도 빛을 발하며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다. 중앙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물속에는 빛나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그리고 연못 옆에는 호수의 여왕이 내려앉았다는 아름다운 자작나무가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주원은 자작나무 아래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그곳을 바라보았다. 저마다 다른 색깔을 띤 작은 새들이 주원을 환영하듯 머리 위를 날며 지저귀고, 연못의 물소리는 작고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때 주원의 눈에 낯선 낙엽이 하나 보였다. 그 낙엽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신의 존재를 주원에게 알리고 있었다. 주원은 조심스럽게 그 낙엽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정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주원의 눈앞에 마을의 원로 중 한 사람이 나타났다. 주원아, 내가 이곳에 오게 될 줄 알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정원은 특별한 힘을 가졌단다. 너와 같이 용기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이 정원의 비밀을 지킬 수 있지. 원로는 주원에게 정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씨앗은 창원의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정원의 기원이라는 것이었다. 주원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정원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주원은 마을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정원의 위치는 여전히 비밀이었지만, 주원은 정원의 비밀과 힘을 마음속 깊이 품고 창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썼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주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의 존재를 알리며 모든 이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창원의 비밀 정원은 사람들 마음속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남아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바다가 푸르게 빛나는 부산의 항구 마을에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사악하지만 슬기로운 바다 마녀와 고귀한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이 진짜인지 믿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산의 해안가에 거대한 폭풍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와 함께 하늘은 컴컴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무섭게 번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숨었고, 항구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마을의 한 소년 제이는 용감하게도 해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전설 속 바다 마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제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옛날 마녀가 떠났던 자리에 묻혀있는 고대의 지도, 다른 손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용이 빛나는 비늘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폭풍 속을 헤치며 깊은 산 속에 숨어있는 바다 마녀의 동굴을 찾았습니다. 동굴 입구는 커다란 바위들로 덮여 있었고, 까맣고 깊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겁내지 않고 용의 비늘로 자신의 길을 밝히면서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서 제이는 우아하고도 무서운 바다 마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바다를 조율하며 살아왔고 해안가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제이를 보자마자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 용감한 소년이여, 너는 왜 이곳에 왔는가? 제이는 용의 비늘을 마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녀님, 저는 마을이 이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신은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들었습니다. 마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제이에게 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해줄 것이 있어야만 하지. 마을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여 가까이 오지 않으니 나는 항상 혼자였단다. 만약 내가 나와 친구가 되어준다면 나는 기꺼이 이 폭풍을 잠재우겠다. 제이는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녀와의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동굴 밖의 날씨는 점점 맑아졌고 폭풍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부산의 해안가는 다시금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제이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이는 바다 마녀와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마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 바다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다 마녀와 용의 전설은 부산의 해안가에서 영원히 기억되며 우정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한국의 순창 지역에는 마법의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일반 대나무와는 달리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전설은 바로 한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소년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순창의 조용한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항상 호기심이 많아 주변의 자연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그 신비로운 대나무 숲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준수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준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나무로 가득 차 있었지만 들어가자마자 준수는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대나무 줄기들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데도 서로 속삭이는 듯 은은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맞춰 무언가가 준수를 숲 깊숙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숲을 따라 걸어가던 준수는 갑자기 눈부신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각양각색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며 이 나비들은 마치 준수를 반기는 듯 그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나비들을 따라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준수는 대나무 숲 중심에 자리한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연못의 물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연못가에는 한 작은 나무문이 있었습니다. 준수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전설적인 대나무의 여신을 만났습니다. 여신은 환한 미소로 준수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숲의 비밀을 찾은 첫 번째 아이구나. 너의 용기와 호기심 덕분에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단다. 여신은 숲의 마법이 사람들에게 행복과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수는 마을의 비밀 지킴이로 불리게 되었고 그는 대나무 숲을 통해 얻은 지혜를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순창의 마법 대나무 숲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하였고 마을의 전설로 길이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에는 한라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구름 높이 솟아올라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용이 산다고 전해졌다. 이 용은 오랜 세월 제주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호자였다. 어느 날 한라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수호였다. 수호는 어렸을 때부터 용 이야기와 전설을 듣고 자랐다. 용에 대한 호기심은 그를 한라산으로 이끌었고 그는 종종 산을 오르곤 했다. 어느 날 수호는 산 정상에 도달하였고 그곳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용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호는 용에게 다가가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위대한 용이여,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만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섬의 평화를 지키는 대의 미약 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은 느릿하게 눈을 뜨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젊은 수호여, 너의 열망과 순수한 마음은 이미 이곳에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이 섬을 지키기 위해선 내게 하나의 시험이 필요하구나. 용은 수호에게 제주의 아름답고도 험난한 자연을 지켜줄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이에 수호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 작은 소나무 한 그루에 착안했다. 그 소나무는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수호는 이 소나무를 통해 배운 것을 한라산의 용에게 일러주었다. 숲의 나무처럼 우리 모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안전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은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옳구나, 수호여. 너는 이제 제주섬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가 될 것이다. 이 소나무는 앞으로도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섬 주민들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수호의 지혜와 용의 보호 아래 제주도는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섬으로 발전해 나갔다. 사람들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도 한라산의 용과 소나무의 전설을 잊지 않고 전해 내려오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다고 한다.